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 서울 중앙지법 법원, 고등법원 그 주변 완전히 뭐 경찰차가 삥 둘러싸고 있고 많은 경찰들이 아주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앞서서 있게 되는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선고가 향후 어떤 그 정치 지형을 확 바꾸게 되는 그런 판결이 될지 아주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영에 따라서는 오늘 재판 그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무죄 또는 그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100만 원 아래의 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등 그 반대쪽에서는 적어도 원심의 그런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또 그 이재명 대표 측의 그런 예상 중에는 제가 이 위에 제목이 적은 것처럼 80만 원 감형설, 80만 원으로 감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팩트 체크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나와 있는데요. 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그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되는 발언을 한 부분, 골프 사진이 추적됐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그 상향 등급한 거에 대해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그 공소 사실은 세 가지죠. 나누면 먼저 이제 김문기 모른다 한 부분, 그다음에 골프 친 적 없다 김문기와, 그다음에 교부 협박했다. 왜 또 이렇게 잘 안 써지냐? 교부 협박했다 라고 하는 부분. 원심에서는 요거 인정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죄. 그다음에 1심에서는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무죄로 인정이 됐죠. 그런데 80만 원 감형설 주장하는 그 논거는 뭐냐면,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요 부분 이런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에서도 그 한 발언이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이것이 만약에 위증인 경우에는 국회 고발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는데 국회 고발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그 국회 증언감정법 규정과 관련해서
국회 고발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하는 것은 그런 부당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1심에서도 그런 변호인이 그런 항변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을 대척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러한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증언감정법, 증언감정법과 이 공직선거법은 일단은 일반법과 뭐 특별법의 그런 어떤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고 적용 범위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인데 그 고발 여부가 국회 재량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량에 달려 있는 국회 고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법,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이게 달라진다. 처벌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는 별개의 법률이고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80만 원 감형설은 그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80만 원 감형설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패배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선거권까지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혹독한 그런 어떤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갑제, 정규제, 보수 언론계의 언론라고 불리는 두 분이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진 사람한테 또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었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제에서는 그러한 논고가 뭐 나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법정에서도 그렇게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강변하고 그다음에 재판 질질 또 끄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선거에 그런 모습을 처신을 보였는데 단지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선처를 해야 된다?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주장? 그런 납득이 안 나가요.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런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그 이른바 80만 원 감형설, 즉 피선거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형량이 오늘 선고에서 과연 내려질까? 그렇게 뭐 가능성은 있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은 이따가 선고가 있을 이재명 대표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80만 원 감형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그 논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